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천구 갑을 선거구의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면 양천구 갑 선거구는 이나영 당 중앙위원과 황희 의원이, 을 선거구는 김수용 전 양천구청장과 이용선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천 갑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과 친명으로 알려진 이나영 중앙위원의 대결로 결정됐고, 양천 을 선거구는 이용선 의원의 재선 도전과 김수영 전 구청장의 국회 입성이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양천구 갑을 지역구로 하는 황희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달라진 진보의 의제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양천구를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전하고, 양천의 균형적 도시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공동주택단지 중 가장 처음으로 재건축을 시작하는 양천구가 대한민국 미래 주거도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이전 대상 후보지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을 중심으로 도시 내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은 20대와 21대 재선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나영 후보와 양천 갑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양천 을 선거구의 정당별 후보 적합도와 지지 정당을 알아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구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에게 먼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7%, 국민의힘 35.8%, 개혁신당 4.9%, 이낙연 신당 3.0%, 녹색정의당 1.3%였으며 지지정당 없음은 10.4%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20대에서 50대까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0대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에서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33%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당별 후보 적합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이용선 의원이 24.9%를 얻었고,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22%, 김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10.7%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인물 없음은 21.6%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구청장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경훈 전 국회의원이 19%, 강웅원 전 양천구의회 의장 8.6%, 김현배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8.3%, 하민경 변호사 6.8%, 황상석 전 조세일보 전문위원 5.1%를 기록했으며 지지 인물 없음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여론조사 이후 김현배 예비후보는 사퇴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구청장을 2인 경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은평과 양천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서림찬 소방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진관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나서 큰일이 날 뻔했는데요.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대다수가 잠들 만한 시간인 새벽 12시 15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의 말로는 창밖으로 화염이 분출되고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주민분들은 자력 대피하신 분들이 한 40여 명 계셨고요. 또 대피를 못하신 분들은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저희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 받으시면서 그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요. 요새 아파트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워낙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원인이나 종류가 많다 보니 피난 대피 요령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화재 시 대피 먼저라는 문구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이 문구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서 대처 요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화재에서 눈여겨볼 점이라고 함은 외부로 대피를 하지 못한 주민분들이 화재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셔서 사망자 없이 무사히 화재 진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이 행동 지침을 무조건 대피해서 살펴서 대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를 이제 대피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층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대피하는 것보다는 이제 살펴서 대피하라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력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요. 이제 젖은 수건이나 이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이나 비상구를 통해서 지상층 또는 피난층 아니면 옥상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 등을 막은 후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내 집으로 불이나 연기가 번지지 않았을 경우엔 집 안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119에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대피 요령을 안내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전 차단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를 한 번씩 외출 전에 확인해 보시고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스 밸브 잠궈 놓기입니다. 가스 밸브가 열려 있으면 가스 노출 때문에 이제 작은 불씨에도 가스 폭발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항상 잠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차량 화재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서 내 가족과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소방서의 설임찬 소방교였습니다. 서울시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산후조리 경비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일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과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소득 기준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쌍둥이는 200만 원, 3태아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양천구가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100세 이상 부모 등과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가족 대표인데요.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 지급됩니다. 수당 신청은 100세가 되는 첫 해에 하고 그 이후에는 가족 동거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식 양천구 의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중단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식 의장이 의회 사무처에 존재하지 않는 사무관 발령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법과 조례를 다루는 의원으로서의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며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식 양천구 의장은 4급 자리인 의회 사무국장에 5급 과장을 직무 대리로 임명했으며 의회 사무국에는 이미 2명의 5급 정원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은평구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노인 인지활동 전문가, 도배 기능사 등 모두 3개 교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선발 인원은 과정별 12명에서 15명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은 4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은평구인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인데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심리 상담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상담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은평구는 올해 청년 180여 명에게 취업 3단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센터 은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안양천 빅테크의 설계안을 공모합니다. 안양천 빅테크는 신목동역 일대 2층 규모의 바이크 라운지를 확장해 조성하는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양천구는 이 공간이 안양천과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살려 카페와 편의점, 대규모 산책로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수변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구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 작품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28년 묵은 체납액 9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28년 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청산 종결된 악성 체납 법인인데요. 은평구는 그동안 부동산 등은 압류했지만 채권자가 많아 징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제 공탁금 존재를 발견하고 즉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한 결과 9억 5천만 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